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가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들을 모시고 그 미래 비전, 기업들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의 미래 비전들을 제시를 했죠. 그러면서 주주 친화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많이 좀 주장을 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을까요? 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했던 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로보틱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PBV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보틱스하고 PBV 사업, 이게 과연 뭐지? 라는 그런 좀 궁금증이 생기죠. 뭐 로보틱스야 로봇이 들어가니까 뭐 이거 관련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PBV는 좀처럼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각각 기업들, 현대차하고 기아가 제시했던 그 미래 비전이 뭔지, 미래 사업이 뭔지 요걸 한번 구체적으로 예시와 함께 짚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방송을 하는 거 보시고 이런 개념이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대차와 기아가 그리는 미래 사업 비전들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주총장에서 자사 서비스 로봇인 달2를 풀어놓고 입장하는 주주들을 맞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현대차의 주요 비전이 바로 로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도 로봇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운송 차량에서 바퀴가 4개 달린 기다란 통 모양의 로봇이 떨어져 나옵니다. 바퀴는 제자리 운행부터 모든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한 노란 로봇의 문이 열리고 안에 타고 있던 로봇계 스팟이 물건을 내립니다. 지금의 택배 업무를 사람이 아닌 로봇이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같은 원리로 사람도 태울 수도 있습니다. 의자가 달린 로봇이 집 앞에서 승객을 태우고 도시명 항공기까지 이동해 도킹하기도 합니다. 승객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4바퀴 굴림을 하는 스케이트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를 채우는 하부 공간을 자유자재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사람을 싣거나 물건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도 승객이나 물건이 흔들림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수평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편안함과 안전함을 담보한 이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기아의 미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송호성 사장이 직접 주주들을 향해 PBV 생태계를 완성해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PBV가 과연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PBV는 Purpose Built Vehicle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목적 기반 차량 정도가 됩니다. 목적 기반 차량이라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저는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모빌리티를 양산 단계부터 명확한 목적을 두고 생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택시면 택시, 택배 차량이면 택배 차량처럼 용도를 처음부터 정해놓고 그대로 만든다는 겁니다. 양산차를 우선 만들고 용도를 변경해서 택시나 택배 차량으로 개조했던 기존 방식을 확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현대차가 제시한 PBV 활용도인데요. 기아 역시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라고 불리는 모빌리티 몸통은 그 용도에 맞게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승객 운송 용도의 셔틀이나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 움직이는 음식점 등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동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바닥에는 구슬 모양으로 생긴 원형 바퀴가 여러 개 위치해서 제자리 이동을 포함해서 모든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바닥과 높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승객이 오르내리거나 물건을 싣기에도 수월해 보입니다. PBV의 특징은 크게 자율주행과 전기차 이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각 스테이에 달린 레이더 라이더 센서를 포함한 멀티 통신을 활용해서 교통신호를 완벽히 읽고요.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또 주행 중 배터리가 다 된다면 어디선가 충전 전용 PBV가 달려와서 주행 흐름을 끊지 않고 충전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상업용 차량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처럼 이게 자동차 기업들은 좀 급변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마다의 그 무기를 가지고 굉장히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두 성공한다 이런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시하면서 보다 더 이제 미래 사업에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현대차하고 기아가 각각 제시한 그런 미래 전략이 중장기 안에 기간 안에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고 상용화가 된다, 보편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는 정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 미래가 조금 더 편리해지는, 인간이 접근하기에 조금 더 편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가치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앞으로도 좀 TV기자가 이런 분석들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같이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풀어갈 수 있는 시간들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이슈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